내신은 내신답게, 수능은 수능답게 2022년 감동국어 내신 국어 수능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동국어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국어, 수능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학년 내신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 정말 높아졌습니다. 다른 과목들이 성취평가제로 인해 ABC 3개의 등급으로 표시되는 반면 국어는 1등부터 9등까지 상대평가 과목으로서 더군다나 이수 단위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신 국어를 1, 2학년 때와는 달리 3학년이 되어서는 학교별로 제대로 챙겨주는 학원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 감동국어는 2년 전부터 내신 국어를 제대로 챙겨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대덕고, 서대전고, 범은고, 유성고, 둔산여고 각 학교의 전교 1등을 배출한 학원이 바로 감동국어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2년에도 감동국어 학원은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진행합니다. 3월 셋째 주부터 동방고, 대성고, 둔산여고, 충남고, 만년고 등등등 총 11개 학교의 내신 대비가 시작됩니다. 시간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내신 국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주 1회 3시간 180분 진행이 되고요. 학교 내신 날짜나 또는 내신 범위 또는 양에 따라서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7주 정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80분 수업 안에는 주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복습은 제대로 잘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EBS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교재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학교별로 출판사들이 다 달랐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모든 학교에, 대전 시내에 제가 2년간 학교별 내신을 진행해 봤는데 모든 학교의 내신 진도는 EBS 수능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독서,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이 총 4권의 교재 중에서 학교별로 적게는 하나, 많게는 3권이 선택이 됩니다. 감동국어는 시험 범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시험 범위를 모두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학, 독서,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들을 각각 세세하게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을 예로 든다면 문학 고전시가 제1강 찬기파랑가와 제 막내가가 시험 범위라고 하면 수업 안에서는 EBS 수능특강에는 그 해당 작품들에 대한 정말 1,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또는 1, 2학년 때보다 더 깊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게 작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EBS 문항에 대한 점검, 그래서 이 문항들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작품들이 과거 평가원, 교육청 기출들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도 다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검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은 당연히 과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독서를 가지고 예로 든다면 독서는 지문이 평가원 만큼은 이렇게 잘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독해에 조금 어려움을 겪거든요. 뭐 어휘라든지 또는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꼼꼼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해당 지문을 뭐 예를 들면 독서 제7강에 아도르노의 음악론이 있는데 그 아도르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배경 지식적인 부분까지 다 학생을 채워줄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상황에 가서 그 지문들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실제로 독서가 시험 범위인 학교들은 그 내신 시험지 안에 독서 지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50분이란 시험 시간 안에 그 지문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머릿속에 그 지문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될 수 있게 수업 안에서 지문에 대한 아주 꼼꼼한 분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시험 범위인 학교들. 화법과 작문은 사실 EBS 교재의 지문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쉬운 대신 학교 내신 문제는 엄청나게 꼼꼼한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결국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언어와 매체는 사실 실제로 EBS 교재가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장 EBS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이 시험 범위다 한다면 의문론과 관련된 기출, 평가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거의 모든 문항들을 학생들이 제공해서 그 어떠한 문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의문론 관련된 해당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 대비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각 과목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였고요. 자, 이번에는 내신 프로그램 안에서 자료와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고전시가 아까 말씀드린 제1강 찬기파랑가와 제막매가가 시험 범위라고 한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지문 분석, 다양한, 왜냐면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은 꼭 하나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문 분석 자료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 변형 문제 다 포함해서, 그래서 교육청 평가원들에 나왔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보유한 기타 여러 가지 좋은 문제들을 다 해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고전시가 1강을 기준으로 보면 한 80에서 100페이지 정도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시험 범위가 1강에서 4강까지다 라고 하면 고전시가 1강부터 4강까지라고 한다면 학생이 받게 될 자료의 양이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 더 문제 자료나 지문 자료 없나요? 라는 말을 듣는 걸 되게 치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료가 정말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전교 1등 학생을 기준으로 자료의 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료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그와 관련된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일단 학교별 단체 카톡방에 초대가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수업 영상,
들을 제공을 합니다. 모든 수업은 녹화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영상은 복습을 위해서 또는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질의응답을 카톡방에서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편하게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저는 조교들이나 이런 시키지 않고요. 질의응답은 수업을 하는 제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질의와 응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단체 카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지난 수업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미션들 또는 확인 사항들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매일매일 선생님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학교 내신 대비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작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충남여고의 경우 작년 소수학교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안내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학생은 전교 1등을 1학기, 심지어 2학기도 챙기고 싶다고 해서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고, 그 학생은 2학기 내신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학교 학생들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학교의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소수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범위가 모두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학교의 현장 수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개 학교 중에서 가장 유사한 학교의 현장 수업을 들어도 되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자기의 해당 범위를 저에게 매주 전송을 해주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학생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끊어서 매주마다 학생에게 내신 영상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진도만큼의 자료들을 매주 학원에 제가 비치를 해두든지, 아니면 학생이 좀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택배로 자료가 다 제공이 됩니다. 물론 학생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 다음에 과제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는 매주 저에게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는 필요하다면 학원에 겸사겸사 오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있는 수능 수업반을 계속 수강을 하면서 자료를 수령해 나가는 방식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보는 게 좋다고 한다면 수능 수업반의 수업을 일요일 아침 9시 반에 듣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들을 받아서, 내신 자료를 받아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에게 문자들로 물어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답변이 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따로 별도로 소수 학교들 위한 영상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신 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수능 개석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을 거치면서 본인은 내신보다는 수능, 수시보다는 정시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중간고사 전 2주 전까지는 이 수능 개석반은 계속 말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일요일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80분씩 진행이 되고요. 수업에서는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올해 EBS 수능 특강과 연계된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처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수능스럽게 하지만 기출은 우리가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출 공부는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EBS 수능 특강 중에서 올해 나올 만한 제대를 중심으로 연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기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외부 교재를 쓸 생각이고요. 외부 교재 이감 측에서 나온 간슬개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슬개 교재를 수업 및 과제 교재로 사용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출들, 평가원이나 교육청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본인이 좋은 결과들을 얻고 싶은데 여러 학원들이 그 기간에 수업이 중단돼서 아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수능에 대한 갈증들을 해결하고 또는 자신이 수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신 공부가 아닌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수능 계속반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100% 수능 준비를 하겠다 하는 학생도 있지만 80% 수능, 그 다음에 20% 정도 자기가 내신을 좀 이렇게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본인이 충남고 학생인데 자기는 수능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었는데 내신을 안 챙기는 좀 거시기 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에게 충남고 내신 자료를 요청하면 내신 수업 영상과 그다음 관련된 수업 자료를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수능 계속반을 들으면서 내신 자료 필요하다면 챙기기 바랍니다. 내신과 다른 수능 계속반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감동국어 학원에서 준비한 고등학교 3학년 2022년 내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능 계속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동국어 학원은 학생들이 결과에 감동할 수 있게 수업이면 수업, 관리면 관리, 자료면 자료,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